경북 지역의 산불이 극심한 피해를 남긴 가운데 과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자연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한남성 이자연에서 혼자 살던 산속의 집이 전부 탄 채로 발견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 중인 개그맨 윤택은 최근 과거 함께 촬영을 했던 자연인 중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과거 함께 촬영을 한 자연인들 중 최근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자연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자 현재 불안한 마음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택은 SNS에 몇몇 자연인분들과 통화를 나누었고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말하길 나는 자연인이다를 14년째 이끌어오면서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왔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과 동시에 그 소중함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는다. 이번 산불 피해가 얼마나 크고 가슴 아픈 일인지 더욱 실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애타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갖고 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함께했던 소중한 존재들을 잃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몇몇 자연인분들과 통화를 나누며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 마음이 애타고 불안하기만 하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자연인들의 무사를 기원했는데요. 윤택은 또한 그러나 자연은 다시 살아난다. 불탄 숲에도 새싹이 돋고 황폐해진 땅에도 생명이 깃든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자연의 회복력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기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자연인들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인근 지역의 산불 피해가 극심해 자연인의 거주지까지 함께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렇게 인근 산중턱에 있던 집은 완전히 불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적 고물 좋은 자연 속에 파묻혀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산불이 나는 바람에 집은 모두 타버렸고 자연에서 살겠다는 로망마저도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건지, 이곳이 도대체 원래 뭐가 있던 곳이었는지 형태가 아예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다 타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의 CCTV 영상인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주변이 마구 흔들리고 저쪽 산 쪽에서 불길이 번져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태풍이 불어닥치듯이 초강력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전체가 갑자기 색깔이 변하면서 불씨가 마구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이 사정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더니 삽시간에 무지막지한 불똥들이 마구 카메라 방향으로 덮쳐버리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불씨들이 온마당 전체에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이미 눈앞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뿌옇고 흐려지면서 전방 상황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불길은 어느덧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급속도로 덮쳐왔습니다. 이제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나무들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고 있고 그야말로 강풍과 함께 일대 전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용접을 할 때나 나올 법한 뜨거운 불씨들이 사정없이 마구 날아들고 이제 더 이상 눈앞이 뿌얘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각박한 삶을 떠나 산속에 나만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건만 다 사라져버렸고 산 아래 마을 역시 집들이 모두 전소가 돼서 마을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집도 불타고 창고도 불타고 마치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마을에 산불이 덮치는 바람에 집들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되어 다 타서 재만 남아있고 집 뒤의 산도 새까맣게 다 타서 나무들도 전부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재가 진압되어 주민들이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데 불탄 집들을 보고 다들 넋을 잃은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멍하니 다들 집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다 타버리고 이걸 어떻게 철거를 하고 정리해야 될지 지금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열에 약한 소재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열이 조금만 가면 다 녹아서 휘어져 버리고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타버린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불이 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의 화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싹 다 타고 완전히 폐가가 돼버렸습니다. 산 뒤쪽에서 갑자기 집으로 불길이 덮치는 바람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챙기고 급히 차에 타고 무작정 산 아래로 내려가서 겨우 목숨만 구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하도 거세서 불타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날려서 한쪽 산에서 나던 불이 반대쪽 산까지 날아가고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분지 마을 전체가 산불에 휩싸이는 바람에 그 복사열이 엄청나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현재 산 속의 소나무들은 형태만 멀쩡하게 서 있지 완전히 다 타서 숯검댕이가 됐고, 산 위에도 낙엽과 나무들이 다 타고 산 전체가 새까매졌다고 합니다. 산불 당시 한 주민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물을 마시러 집에 왔는데 불길이 덮치길래 자동차를 끌고 불길 속을 헤쳐서 마을 아래로 내려가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원주민 외에도 도시로 떠나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자기 고향 쪽으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도 짓고 전원 생활도 하려고 집을 마련해 놓은 분도 있는데, 지금 불에 다 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원 생활에 로망을 접어야 되나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의 집도 아파트처럼 요새는 산불이 이렇게 심하게 나니까 화재보험도 다 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요새는 나무를 안 하니까 산의 낙엽도 엄청나게 쌓여 있고, 또 소나무도 커서 산불이 나면 초대형으로 번져버립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차량과 트랙터들도 전부 다 타서 뼈대만 남아있고, 바람이 거셌던 바람에 불이 누워서 진행을 했다 보니 어떤 집은 바닥까지 싹 다 타서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완전히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담벼락과 지붕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뼈대나 양철 지붕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이 크게 나면 화력이 엄청나서 나무로 된 건 새카맣게 타고 집이 고창고고 남은 거 없이 다 타서, 주민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층인데 지금 대피소로 가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집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타고 그냥 전부 잿더미입니다. 산에서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송진 때문에 불이 나면 아주 잘 탑니다. 큰 소나무에 불이 나서 타오를 때 바람이 세게 불면 불기둥이 10m, 20m 높이 솟아 올라갑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10m, 20m 빠르게 번지게 되면 거의 사람 뛰는 속도라고 합니다. 마을의 건물뿐만 아니라 경운기 등 농기구까지 전부 다 완전히 타버려서 고철덩이가 됐습니다. 불이 바람을 타고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닌다는 게 진짜였습니다. 어떤 집은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렸고, 또 어떤 집은 벽돌 형태만 남아있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진 집은 다 타버렸고, 불덩이가 안 떨어진 집은 형태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또 전원주택으로 잔디도 심고 정원도 예쁘게 갖고 놓은 집도 있는데 완전히 다 타고 지붕이 녹아서 축 처져 버렸습니다. 일부 집들은 벽면과 기둥은 남아있는데 안에 살림살이는 전부 다 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에 물 좋고 경치 좋다 해서 은퇴를 하고 전원 생활하러 이주한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정원도 다 타버리고 마을에 제법 크게 지어놓은 집도 있는데 이게 집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마치 고물상처럼 보입니다. 집들이 폭삭 주저앉아 납작하게 됐고 남아있는 건 철로 된 양철 지붕들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시골 주변에는 과수원도 많은데 과수 저장하는 창고들도 완전히 불이 나서 녹아버렸습니다.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있는 화재가 심했던 산에는 임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환경단체들이 임도 건설을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이 이렇게 나면 소방차들도 산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인력이 올라가서 산불을 손으로 끄다 보니 이번처럼 희생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도를 건설하면 나무 잘라내고 환경 파괴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나무를 잘라내서라도 이런 큰 산불을 막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몇백 배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보여주기식 축제만 열기보다는 우리의 세금을 날리지 말고 임도를 만들고 산불 대책을 세워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또 한 번 지나가면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흥청망청 세금을 또 날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산불이 나는데 정책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산불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겠습니다.